회장님은 무슨 이유로 청년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까요? 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6시 30분 강남 대기업 빌딩 앞 골목의 구두방. 철제 셔터가 올라가며 낡은 금소금이 골목을 울린다. 서민주는 이미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검은색 앞치마, 소매가 거쳐 올린 흰 셔츠. 그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왼쪽 다리는 의족이었지만 그것을 감추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마치 그것이 평범한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구두방의 작업대는 오래됐다. 나무 표면은 수십 년의 손때로 윤이 나 있었다. 민주는 그 위에 구두들을 정렬하기 시작했다. 검은 구두, 갈색 구두, 짙은 회색 구두. 모두 고급 브랜드였다. 그는 각 구두를 손으로 집어들고 표면의 먼지를 톡톡 털어냈다. 손가락이 재빨리 움직였다. 20년을 이 일로 살아온 손의 움직임이었다. 잠깐 이것 좀 봐봐. 민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 구두의 뒤꿈치에 흠집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어 햇빛에 비춰봤다. 아침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구두방으로 흘러들었다. 먼지 입자들이 떠다니는 그 빛 속에서 그 흠집은 마치 흉터처럼 보였다. 민준의 눈썹이 팍 내려앉았다. 그는 작은 나무 상자에서 광택제를 꺼냈다. 시계는 7시 45분을 가리켰다. 15분 뒤 익숙한 발걸음이 들렸다. 구두를 신은 발소리. 검은색 고급 구두. 그것은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울렸다. 대기업 회장 이준호였다. 그는 55세의 남자였다. 얼굴에는 권력의 무게가 묻어나 있었다. 미간 사이에 깊은 주름, 입가에 팽팽함.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피로해 보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밝은 표정이었다. 정말로 진심 어린 인사였다. 얼굴의 주름조차도 웃음으로 가득 찼다. 마치 그가 만나는 모든 손님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준호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그는 구두방의 의자에 앉았다. 낡은 의자지만 그의 몸을 받아냈다. 민주는 즉시 움직였다. 의족을 딛고 몸을 굽혀 그의 구두를 벗기기 시작했다. 왼쪽 다리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는 균형을 잃지 않았다. 오른쪽 다리에 더 많은 무게를 실었다. 숙련된 동작이었다. 구두가 작업대 위에 올랐다. 민준의 손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내고 천으로 표면을 닦고 광택제를 펴바르고 다시 닦아낸다. 그의 손가락들은 마치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의 손처럼 우아했다. 구두의 곡선을 따라 흐르듯이 움직였다. 작은 홈, 굽의 모서리, 끈이 지나가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 이준호는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시선이 흐릿했다. 이곳, 이 낡은 구두방이 그의 일상 중 유일한 것이었다. 밖의 세상은 항상 시끄럽고 복잡했다. 자동차, 사람들, 전화기, 이메일, 보고서.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오직 브러쉬 소리, 천이 가죽에 닿는 소리, 그리고 민준이 일하는 모습만이 있을 뿐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구두는 점점 더 빛나고 있었다. 회장의 손목시계가 8시 30분을 가리켰다. 민주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을 내는 동작. 천에 불을 켜서 구두의 표면을 비춰봤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가죽. 완벽했다.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중심의 비프음. 전화 벨소리였다. 이준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비서였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말해봐. 목소리는 차가웠다. CEO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계속 구두를 닦았다. 흙먼지가 묻은 뒤꿈치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하지만 그의 귀는 자연스럽게 회장의 목소리를 포착했다. 작은 구두방이었고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전 이사회는?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의 표정도 경직되기 시작했다. 눈썹이 위로 모였다. 아직도?
그 문제 말이야 정말. 회장이 몸을 소파 깊숙이 밀어넣었다. 한 손으로 얼굴을 비볐다. 피로의 제스처였다.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로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작은 구두방의 천장은 희고 낡았다. 곳곳에 물자국이 있었다. 그런데 그전 일이 아직도 내 맘을 쓸어내리는군. 이 말을 하는 순간 회장의 목소리는 변했다. 비즈니스의 톤에서 무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민준의 손이 멈췄다. 구두 닦는 손이. 20년 전 그 사고. 너도 알잖아. 그때 우리 차가. 회장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서가 뭔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휴대폰 음성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회장이 다시 말했다. 그래, 그 아이.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 20년을.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올렸다. 그의 얼굴에 색이 빠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속을 그려내는 것처럼. 회장은 계속 말했다. 비서와의 통화였지만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아이를 찾아야 해. 정말로. 이렇게 죄책감을 안고만 있을 수는 없어.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밝음이 사라지고 뭔가 무거운 것이 들어찼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구두는 이제 그의 손에서 미끄러질 듯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놓지 않았다. 오직 그것만이 자신을 지탱하는 것처럼. 회장은 여전히 전화 중이었다. 어쨌든 오후 이사회 때 그 건에 대해 논의하자. 회장이 전화를 끝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자신이 방금 전 혼자가 아닌 한 청년의 세상 전체를 한두 마디 말로 뒤흔들지 않은 것처럼. 민주는 정중하게 다시 일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제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한 번의 광택. 민주는 구두를 내려놓았다. 완벽하게 반사되는 표면. 하지만 그의 눈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을 바라봤다. 이준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읽고 있는 게 아니었다. 시선이 흐릿했다. 수십 년을 자책해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회장님. 민준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은 거기서 끝났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마치 2번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과거의 사고 그리고 지금의 깨어남. 회장은 여전히 신문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제 신문이 아닌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자책의 무게 속으로. 20년이 흘렀다. 20년 동안 민주는 이 구두방에서 일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며 다리 없는 몸으로 그러나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저기 앉아 있다. 그를 이렇게 만든 사람. 그의 인생을 반으로 나눈 사람.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얼굴을 돌렸다. 회장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억제된 감정의 떨림이었다. 구두 다 됐습니다.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자신의 세상이 방금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이준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만났다. 우연의 만남이 아닌 20년 전의 만남이 이 순간 다시 연결되는 그런 만남. 회장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다. 그 청년의 눈 속에 있는 뭔가. 단순한 구두방 직원의 눈이 아닌 무언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눈. 마치 자신의 죄책감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 너, 혹시. 이준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회장의 몸이 소파에서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다. 한 발 또 한 발. 신문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는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의족을 딛고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가 맞닥뜨리는 그런 순간처럼. 시간이 정지된 듯한 그 순간. 이준호의 눈이 민준의 다리에 떨어졌다. 의족. 그것은 감춰져 있지 않았다.
바지 위에 드러나 있었다. 까만색 의족. 마치 흉터처럼.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가 싹 빠지는 것 같았다. 그의 입이 떨렸다. 너 정말 그때 그 아이니?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다. 절망의 톤이었다. 자책이 극에 달한 그런 절망.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의족을 드러냈다. 바지를 살짝 올려서. 그것이 모든 대답이었다. 침묵이 구두방을 가득 채웠다. 바깥의 거리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둘의 호흡만 있었다. 회장의 호흡은 가팔랐다. 마치 물에 빠져가는 사람의 호흡처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준호의 무릎이 구부러졌다. 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강남의 대기업 회장이 검은 슈트를 입은 그 남자가 낡은 구두방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제발. 나를 용서해. 아이. 정말. 그의 목이 메었다. 20년을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이 순간 터졌다. 마치 댐이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한 방울 또 한 방울.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들. 민주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회장의 어깨에. 그 손은 따뜻했다. 원망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찬 손이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치 역할이 바뀐 것처럼. 이제는 청년이 어른을 보살피는 것 같았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얼굴. 그 얼굴에는 절망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구해주는 듯한 기분. 그 기분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다. 이준호는 민준이 내민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강했다. 의족을 딛고 살아간 20년의 강함이 그 손에 담겨 있었다. 일어선 두 남자. 한 명은 죄책감으로 무너진 회장, 한 명은 그것을 이미 용서해버린 청년. 그 순간 뭔가 새로운 인연이 탄생하고 있었다. 회장 이준호의 무릎은 여전히 구두방의 바닥에 닿아 있었다. 검은 정장 바지가 그 낡은 타일과 만났다. 아마 많은 구두들이 밟고 지나간 그 바닥. 회장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다. 무엇도 의식할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죄책감과 이 청년 앞에서의 자신만이 전부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이준호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20년을 억누르고 있던 말들이 이제야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들은 마구잡이로 쏟아졌다. 내 차 때문이었어. 그날 내가 신호를 무시했어. 너는 그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을 뿐이야. 민주는 회장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8살의 자신. 밝은 햇빛 아래서 엄마의 손을 잡고 있던 자신.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격. 비명. 아픔. 어둠. 너는 병원에 있었어. 그리고 내 차는 종적을 감췄어. 회장이 다시 말했다. 이건 사실이었다. 그날 그의 비서들이 그를 현장에서 데려갔다. 합의 문제였다. 돈으로 해결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돈은 다리를 돌려주지 못했다. 그리고 20년을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았다. 너를 찾고 싶었어. 정말로. 하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다쳤고 내가 더 이상 상처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것들은 흙처럼 묻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강한 남자. CEO. 대기업의 회장. 모두 벗겨지고 오직 한 사람의 죄책감만이 남았다. 민주는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일으켰다. 의족을 딛고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실으며. 그 과정에서 민준의 얼굴도 움직였다. 그의 눈도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직 뭔가 더 깊은 감정만이 있었다. 회장님, 저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또다시 차분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용서? 이준호가 물었다. 그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듯 했다. 네.
제 어머니가 말씀했어요.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회장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2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아프고 외롭고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그런 시간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제 발로 일어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준호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 얼굴에는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8살이 아닌 28살의 청년. 하지만 그 눈빛은 8살의 소년이 경험했을 고통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20년의 흔적이. 둘은 그렇게 서 있었다. 구두방의 작업대 앞에서. 한 명은 죄책감으로 무너진 회장, 한 명은 그것을 이미 초월한 청년.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앉으세요. 민준이 가리켰다. 구두방의 작은 테이블. 그곳에는 민준이 손님들과 마실 수 있는 간단한 차와 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준호는 그 작은 의자에 앉았다. 그의 체형에 비해 의자는 너무 작았다. 마치 어른이 아이의 의자에 앉는 것처럼. 민준은 물을 따라 건넸다. 깨끗한 플라스틱 컵. 이준호는 그것을 마셨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마치 평생 처음 마시는 물인 것처럼. 내가 너를 못 찾은 게 20년이야. 그동안 뭘 했어? 이준호가 물었다. 그 질문에는 호기심보다는 죄책감이 더 담겨 있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이 청년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 어머니랑 살았습니다. 처음엔 매우 힘들었어요. 병원비, 재활비, 의족 비용. 너무 많았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다시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 일어났습니다. 구두방에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이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감정.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는 느낌. 이제 넌 어때? 지금 이 순간? 회장이 물었다. 진심 어린 질문이었다. 민주는 한 번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용서하는 그런 웃음. 저는 좋습니다. 회장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요. 뭐라고? 만약 회장님을 못 만났다면 저는 계속 이 구두방에서 일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지금 저는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후회하고 있다는 걸요. 민준이 말했다. 그 말에는 뭔가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인생을 통해 터득한 그런.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준호는 무언가를 느꼈다. 자신이 20년을 찾던 것이 사실은 이것이었구나. 용서. 아니, 그 이상의 것. 자신의 죄책감을 이미 넘어선 한 청년의 태도.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구원이었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회장이 물었다. 도와준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까? 이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키가 다시 드러났다. 강한 실루엣. CEO의 실루엣.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다르게 보였다. 마치 어떤 목표를 찾은 사람의 눈빛. 너는 꿈이 없어? 이 일만 하면서 평생 살 생각이야? 이준호가 물었다. 그 질문에는 비난이 없었다. 오직 진심만 있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이 먼 곳을 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것처럼. 꿈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뭔 꿈인데?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 꿈을.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어. 학비도 내가 낼 거야. 그리고 원한다면 내 회사에도 와. 이준호의 제안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무게는 엄청났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그려주는 것처럼.
그런데 왜? 저를 위해서죠? 민준이 물었다. 그 질문에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만이 있었다. 이준호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 청년의 눈을.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미 그건 넌 용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난 단지 너를 정말로 돕고 싶어. 내가 내 때문에 잃었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 아니, 다시 채워주고 싶어. 그게 가능할까?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누군가의 손. 그 손이 이제야 닿아왔다. 네, 가능합니다. 정말로. 민준이 대답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이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새로운 인연뿐이었다. 한개월이 지났다. 대학 입시 준비실. 이준호는 민준의 옆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입학 사무실. 민준은 원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손떨림 없이. 마치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순간인 것처럼. 회장의 비서실은 민준의 모든 지원을 도왔다. 학비, 생활비, 교재비. 숨겨진 것 없이. 마치 자신의 아들을 돕는 것처럼. 며칠 뒤 민준의 어머니가 그 회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작고 검은 옷을 입은 여인. 그녀의 얼굴에는 20년의 고생이 묻어났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민준의 어머니는 이준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20년을 홀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감사였다. 이준호는 오히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늦어서요. 그 순간 구두방과는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렀다. 과거의 원한이 아닌 미래의 희망으로 변하는 눈물이었다. 대학 졸업식 날. 서울의 한 대학교 강당. 민주는 검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졸업생의 가운. 그의 옆에는 이준호가 서 있었다. 마치 아버지처럼. 무대에 올라가는 민준. 학사학 위증을 받는 민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그 순간을 포착하려는 많은 사람들. 하지만 민준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보고 있었다. 이준호. 그 다음 날 민준은 이준호의 회사에 입사했다. 더 이상 구두를 닦는 청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경영진의 길을 걷는다. 깔끔한 사무실, 책상, 컴퓨터. 새로운 세상. 하지만 첫 번째 출근 날. 민준은 회장실로 갔다. 그리고 회장의 구두를 들고 왔다. 그것들이 새 구두였는지 예전 구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민준은 그 구두를 직접 닦았다. 이번엔 감사함으로. 회장의 사무실 바닥에서. 정성 어린 손길로. 이준호는 그 모습을 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의 죄책감과 1년의 만남이 이 순간으로 수렴했다. 이것이 구원이라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었다. 용서가 아닌 새로운 인연. 그것이 가장 큰 구원이었다. 아침 6시 30분. 이준호와 민주는 함께 회사 가는 길에 서 있었다. 검은색 고급 자동차.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어른과 청년이.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 행복하세요, 회장님? 민준이 물었다. 차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다. 밝아오는 하늘. 깨어나는 도시. 너를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행복해. 이준호가 대답했다. 진심으로. 아무 거짓이 없이. 저도요. 구두방에서 회장님을 만난 이후로. 둘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하지 않은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회사에 도착했다. 사무실 문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하지만 이제 그 하루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과거와 미래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었다. 이준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그 책상 위에는 오늘 닦여진 구두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민준이 매일 아침 준비해두는 그 구두들. 이 구두 좋네. 어디서 닦았어? 이준호가 농담처럼 말했다. 아, 제 친구 한 명이요. 정말 솜씨 좋은.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죄책감으로 시작했던 인연이 이제는 미래의 희망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 희망의 이름은 용서였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처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